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장혜지입니다. 오늘은 골빈해커의 3분 딥러닝 책의 10번째 챕터인 번역과 챗봇 모델의 기본 RN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먼저 저희가 가장 익숙한 MNIST 데이터를 활용해서 RNN 모델을 구성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텍스트, 단어를 활용해서 이제 단어 자동 완성을 RNN 모델로 구현하는 것.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번역 모델이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번역 모델을 구성해 보는 것. 이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책에서는 이미지 인식에는 CNN 모델이라는 강자가 있다면 자연어 인식에는 순환신경망이라고 하는 RNN이 있다라고 RNN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RNN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상태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른 신경망과는 달리 자연어 처리나 음성 인식처럼 좀 이런 시퀀스가 있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강점을 가진 신경망이 바로 RNN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과 문맥 정보처럼 앞뒤의 정보에 따라서 문장 전체 의미가 달라진다거나 혹은 앞의 정보로 다음 정보를 예측하려는 경우에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구글 트랜슬레이터도 RNN을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 스페니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는지 그 각각 모델의 타입별로 그 성능을 보았을 때 거의 이 주황색으로 표현된 사람의 퀄리티와 거의 이 초록색인 구글에서 만든 트랜슬레이터의 모델의 성능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RNN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NN은 이 가운데에 그려져 있는 이 셀을 여러 개 중첩해서 만든 심층 신경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이제 스텝으로 보고 이 첫 번째 스텝에서 이 셀을 통해서 도출해내온 이 결과가 다음 스텝에 또 반영이 돼서 결과가 나오고 그게 이제 다시 또 그 다음 스텝으로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입력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MNIST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NIST 데이터는 28 곱하기 28의 픽셀 형태이죠. 네, 우리가 사람이 글씨를 쓸 때 위에서 아래로 쓴다라는 일종의 시퀀스, 순차 정보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RNN 모델을 적용을 한다면 이 인풋을 총 이 28의 크기를 갖는 이 인풋을 이걸 한 판을 다 넣는 게 아니라 28줄로 쪼개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첫 번째 단계 입력 값으로 설정해서 이 셀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두 번째 이제 입력을 통해서 이 셀에 나온 이 앞에서 이제 도출해낸 이 셀의 정보를 두 번째 단계에서 활용을 해서 그 두 번째의 정보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스텝에 인풋을 넣어서 그 전에 이제 기억했던 정보로 셀로 그 세 번째 스텝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리커런트하게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RNN 신경망 모델이 어떻게 코드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MNIST 데이터로 RNN 모델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이 모델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먼저 이제 텐서플로 모듈을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러닝 레이트와 에포크, 배치 사이즈, 인풋의 크기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때는 인풋의 크기랑 히든, 아웃풋인
클래스의 크기 이렇게 정했다면 여기서는 n스텝이라는 차원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풋의 크기뿐만 아니라 몇 개의 단계를 거칠 것인지, 여기선 총 28번을 거쳤죠. 그런 식으로 이거 앞작으로 가버렸네요. 뒤로. 네, 그래서 그 변수인 n스텝을 추가를 한다는 것이 RNN 모델에서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셀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 기본 RNN에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이 기본 RNN은 이 단계가 쭉 학습될 때 결국 이 맨 뒤의 셀은 이 앞에 정보, 그 맨 앞 단계에서의 정보를 잘 기억하고 이게 점점 희석된다. 이 셀의 정보가 좀 희석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뭔가 forget 할지 뭐 이런 이 셀의 구조를 좀 변형을 해서 RNN을 디벨롭하는 모델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책에서는 베이직 RNN 셀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이제 예제를 할 때 한번 LS팀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베이직 RNN 셀을 정의를 해주었고요. 이 셀을 정의를 했으면 이제 신경망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 RNN이라는 이 RNN을 구성하는 함수를 바탕으로 앞서 정의한 이 셀과 그리고 입력과 그 자료명을 모두 입력해서 신경망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셀 안에 앞단계에 앞단계를 먼저 학습한 후 이 상태를 저장하고 그 상태를 다음 단계에 입력으로 해서 또다시 학습해서 이걸 이제 반복한다. 그래서 이걸 일종의 스텝별로 그 스텝별 이제 정보를 보관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다음 스텝을 할 때, 다음 스텝에 학습할 때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가중치와 편향을 정의를 하는데 이때 이 y 값은 x의 가중치를 곱해서 편향을 더하죠. 이때 매트릭스 곱을 할 때 이 x 값과 w 값의 이 크기를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드를 만들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최종 결과값을 구성한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손실과 옵티마이저를 정의를 해주고 학습을 한 후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10.1 이번 챕터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먼저 텐서플로 버전 1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부분과 동일합니다. 마운트를 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언인스톨 한 다음에 1.15 버전을 까는 것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필요한 이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고 지금 엠리스트 데이터로 학습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 examples 안에 있는 이 엠리스트 데이터를 불러와서 얘를 원핫 인코딩 형태가 된 것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엠리스트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옵션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러닝 레이트를 0.01, 총 30번 에포크를 하고 배치 사이즈는 128. 인풋은 우리가 28 곱하기 28로 넣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8 크기 이 가로의 픽셀 크기가 인풋의 사이즈고 총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가는 이게 스텝의 사이즈. 그 다음에 히드는 128로 설정을 하였고 클래스는 0부터 9까지 의 숫자죠. 그래서 10개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구성을 하는 것은 이제 x, y 값을 플레이스홀더로 넣어주고 w와 b 값을 이제 베리어블로 넣어주는데 이때 이제 x는 28 배치 사이즈만큼 28로 이제 텐서의 크기를 설정을 해주고 y 값 마지막에 도출되는 거는 배치 사이즈마다 n 클래스의 크기로 도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중치는 히든의 n 클래스만큼 사이즈가 되겠고 바이어스는 n 클래스만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셀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히든의 크기만큼 가장 기본 베이직 RNN 셀을 넣어주게 되는데 좀 셀이 한 개죠. 매우 단순한 구조로 먼저 예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셨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망을 할 때도 이 셀 한 개만 넣어지고 x값 넣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아웃풋, 그럼 이걸 넣으면 이제 아웃풋과 스테이트 정보가 나오겠죠. 이때 이제 아웃풋 쉐입을 보면 배치 사이즈 28 곱하기 이제 128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과 이제 가중치가 이후에 곱해지게 되죠. 잠시 미리 보기라면 이것과 가중치가 곱해지는데, 가중치는 아까 사이즈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히든의 N 클래스였죠.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이 히든이랑 맞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더 많다라는 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텐서의 쉐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앞에 두 개의 자리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날려버리는 것으로 이 사이즈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매트릭스 곱이 잘 연산이 되도록 이 쉐입을 맞춰주고 B를 이제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형태로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손실값과 최적화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델 로지스로 넣어주고 라벨스를 Y로 넣어주고 걔를 이제 소프트맥스에 겠죠? 걔가 이제 원하는 코드니까 소프트맥스의 로지스 크로스 엔트로피로 넣어주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할 것이라고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모든 것이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세션을 열어서 신경망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배치 설정을 해주게 되고, 여기서는 쭉 기존에 이제 우리가 모델 학습하는 것과 동일한데 여기 이 부분만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28, 28로 이제 쪼개서 넣었죠. 이 스텝이 추가가 되었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배치 사이즈의 쉐입은 128, 784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28 곱하기 28로 다시 쪼개주는 이 리쉐입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를 한 줄 더 넣어줬다라는 것이 이 모델에 맞춰서 이 크기를 바꿔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 확인인데 제가 이 부분을 만졌네요. 그럼 이 결과는 버전 2에서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버전 2는 모델을 구성하는 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같은 예제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마운트를 해주고 이 부분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텐서플로우를 똑같이 불러와 주는데 데이터셋을 여기선 케라스에서 갖고 와서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라고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얘를 이제 데이터를 로드를 해줘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이제 튜플 형태로 가지고 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자체는 0과 1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255로 나눠서 0과 1 사이 값으로 바꿔주고요. 배치 사이즈는 이제 예제와 예제에서 이제 설정한 값 그대로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델을 설정할 때 층 설정하는 것, 컴파일, 그리고 훈련, 정확도 평가 이 네 가지로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이 정확도 평가를 빼고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여러 개를 또 해줬었는데 얼마나 이제 버전 2에서는 간단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간단한 모델을 구성하기 단순히 이렇게 쌓고만 있는 거기 때문에 시퀀셜 함수, 케라스에 있는 시퀀셜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풋을 선언을 해줘도 되는데 그걸 이제 생략하고 첫 번째 히든 층인 이 RNN에 128 아까 히든 개수를 128로 했고 인풋 쉐입을 이렇게 넣어줬는데 얘는 28,28을 넣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X 트레인의 쉐입 자체가 이 앞에 6만이기 때문에 얘 빼고 28,28 여기서는 앞서 이제 예제 1처럼 그 스텝과 인풋을 나누지 않고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써서 이 인풋 쉐입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풋은 10이 나오게끔 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로 액티베이션을 걸었고요. 이걸 이제 풀어서 써도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컴파일은 옵티마이저와 로스 그리고 이 매트릭스를 정의를 해주고요. 모델 훈련은 트레인을 가지고 배치 사이즈 설정된 만큼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로 정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128의 히든으로 간 다음에 아웃풋은 10으로 놓고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로스가 점점 줄고 이 학습에서의 어큐러시는 97.75%가 나왔고 최종적인 이제 결과는 이렇게 출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여기 이 W랑 X를 맞춰주는 작업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이 되었네요. 훨씬 더 그리고 볼 때도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확실히 짤 때도 더 정확하게 실수를 줄이고 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챕터 10번 챕터의 이제 첫 번째 소 챕터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단어 자동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우리가 엠니스 데이터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단어를 가지고 단어 3개만 주어지면 네 번째 단어가 뭔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RNN을 통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어 중에서도 이 글자 단위로 글자가 한 글자 한 글자가 이제 단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래서 이 W가 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O가 나오면 뭐가 나올지, 그 다음 그 정보를 바탕으로 R이 나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D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현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뭐 히든 레이어는 128로 아까랑 똑같이 설정을 해주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코드를 구현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습니다. 처음은 입력 데이터를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알파벳 순서에서 각 글자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원한 인코딩으로 변환을 해주는 어떤 데이터 넣어서 할래? 그럼 얘들아 나는 워드 할 건데 이걸 이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인덱스로 훈련할 수 있게끔 이제 정의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사용할 단어, 학습에 넣을 단어, 인풋을 이제 직접 정의를 해주는 것이고, 여기는 입력 데이터 정의라기보다는 그러면 그거네요.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캐릭터를 넣을 거지만 이 캐릭터를 컴퓨터가 이해하기에는 엄청 큰 이제 용량을 차지하는 단어로 데이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숫자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일종의 딕셔너리를 구현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학습용 데이터를 설정을 해주는 것이고, 얘를 세 번째는 이제 이 캐릭터를 여기 앞서 정의한 인덱스로 바꿔주는 것으로 하는 그 함수를 작성을 하는 거네요. 이때 이제 학습의 데이터 중에 앞에 단어 마지막 하나를 예측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글자를 제외한 앞에 세 글자를 입력으로, 그다음 마지막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마지막 글자를 출력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전처리를 해주는 일종의 함수를 만드는 것이 세 번째 단계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델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설정하는 거 우리가 똑같이 앞에랑 똑같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n 스텝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28이었잖아요. 28번에 총 이 세로 기준으로 28개 줄이 각각의 스텝이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이 단어 세 글자를 알려주고 네 번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3이 스텝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XY 그리고 플레이스홀더와 베리어블 WB를 설정을 해주고 셀을 설정을 해주고, 여기선 셀에 드롭아웃까지 좀 적용을 하였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셀을 2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한 개가 아니죠. 무려 2개이기 때문에 딥 RNN을 셀이 아까는 한 개였다면 이번엔 2개를 설정을 하는 것으로 바꾸고, 이제 뒤에는 이제 동일하게 출력층을 구성하고 손실함수랑 최적화함수를 정의를 한 후에 학습을 돌려서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 우리가 이제 3개 단어 캐릭터 3개 글자를 입력하면 네 번째 글자를 예측하는 모델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달라진 점은 우리가 여기서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출력값을
아까는 이제 입력값과 출력값을 모두 원한 인코딩을 해 주었다면 여기서는 이 출력값을 인덱스 그 자체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그 자체로 두어서 한번 예제를 구현을 해 보았는데,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 이 손실 함수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아까는 여기 소프트맥스 여기까지였다면 여기서는 라벨스 값에 원한 인코딩을 하지 않아도 이 자동으로 변환해서 이 손실 값을 계산을 해주는 이 함수를 바꿔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 두 번째 소챕터에 대한 코드 구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불러오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입력 데이터에 먼저 딕셔너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쭉 캐릭터 단위로 리스트 형태로 묶어서 저장을 해주고요. 걔를 이제 여기 이제 미리 보기가 되네요. 각 이 캐릭터마다 인덱스를 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이 딕셔너리로 묶은 반복문을 작성을 해서 이 딕셔너리를 구성을 해줍니다. 왜 하는지는 감이 오시겠죠? 설명을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우리가 학습에 넣을 거고, 이 3개를 넣으면 네 번째 D가 예측이 되게끔 하는 모델을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 데이터를 넣었으면 이거를 이제 학습 모델에 넣을 형태로 전 처리를 해주는 함수 make batch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3글자만 가지고 input batch를 만들 거고요. 뒤에 한 글자만 가지고 앞으로 너가 예측해야 될 단어 타겟이다 라는 타겟 배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각 이제 시크 이 데이터에서 하나하나씩 각 불러와서 만들 건데요. 인풋은 앞에 3개이기 때문에 뭐 앞에 3개 해도 되지만 뒤에 하나 떼고 갖고 오겠다. 그 다음에 걔를 다시 앞서 정의한 이 딕셔너리에 넣어서 예를 들어 뭐 W면 여기 뒤에 뭐냐 어디 갔냐 22 5면 뭐 14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 각각의 캐릭터를 인덱스로 변환해가지고 갖고 오는 것이고요. 그 인덱스를 하나 갖고 오면 걔를 또 그냥 인덱스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mp.i라는 함수에 넣어서 이 딕셔너리 len 이 딕셔너리 길이 이 A부터 Z까지가 총 26개인가요? 그러네요. 0부터 25니까 이 26개의 길이에 원한 인코딩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인덱스 값이 3이면 0 세 번째만 1 놓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서 인덱스로 만들어 주겠고, 걔를 이제 쭉쭉 어펜드 해가지고 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겟은 이 원한 인코딩 안 하고 그대로 타겟을 넣었네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 처리해 주는 것까지 끝나면 이제 모델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옵션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 히든 개수, 그 다음 에포크 숫자,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단어 중에서 글자 앞에 3개만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스텝이 3이고요. 인풋 크기는 이 딕셔너리 크기 26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X는 배치 사이즈에 들어올 때마다 바뀌겠죠. 이 none의 n 스텝 3 input 이거는 딕셔너리 크기로 들어가고, 마지막은 그대로 int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더 사이즈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중치는 히든의 클래스만큼 가겠죠. 바이어스는 클래스만큼 가겠죠. 그 이후에 이제 셀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셀을 2개를 설정을 해주고, 첫 번째 셀도 베이직 RNN 셀로, 두 번째 셀도 베이직 RNN 셀로 히든 수만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셀에는 이 드롭아웃을 적용을 했네요. 이제 앞에까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정의를 했다면
이 딥 RNN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RNN 셀이 아니라 멀티 RNN 셀이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먼저 이 앞서 정의한 셀을 합쳐주는 과정을 한 후에 다이나믹 이 RNN 모델에 넣을 때는 이 셀이 그냥 셀이 아니라 앞서 정의한 이 멀티 셀이 들어가게 되고 X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 값과 스테이스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아웃풋 값을 그대로 이 Y 값에 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아웃풋 크기가 또 아까 어떻게 정의됐어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랑 맞춰주기 위해서는 또 이 앞에 두 개 자리를 바꾸고 얘를 날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멀티플라이가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맞춰주는 거는 예제 1과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업을 해주고 코스트와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코스트 함수가 바뀌었죠. 여기가 우리가 예제 1의 1 버전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코스트가 어디가 있니? 코스트가 네, 소프트맥스의 크로스 엔트로피였다면 이번에는 y 값의 변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스파스로 네,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이제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세션을 열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정의한 이 make batch 함수로 입력 학습용 데이터인 이 데이터를 인풋과 타겟으로 모두 바꿔주고요. 걔를 이제 넣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면 결국 프레딕션을 하겠죠. 그래서 프레딕션 값도 넣어서 이 애큐러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궁금한 이 예측 모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넣고 예측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단어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레딕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 앞에 세 개는 그냥 넣는 거고 예측된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넣어서 이걸 넣으면 얘가 예측돼서 나온다. 얘를 넣으면 얘가 예측돼서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요. 저는 얘가 틀렸네요. 배치를 더 어떻게 해서 총 이제 우리 두 번째 소챕터의 예제까지 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챕터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sequence to sequence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구글이 기계 번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매우 성능이 좋죠. 그래서 번역이나 챗봇 이런 문장을 입력받아서 다른 문장을 출력, 문장이 굳이 아니더라도 단어를 입력받아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질 때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배운 이 RNN과 입력받는 RNN과 출력하는 신경망을 조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위한 신경망인 인코더와 출력을 위한 신경망인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인코더는 원문을, 디코더는 먼저 인코더가 번역한 결과물을 입력받아서 디코더가 출력한 결과물을 번역된 이제 결과랑 얘랑 비교해 보면서 학습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모델은 특수한 심볼이라고 하는 여기 S와 E, 스타트와 엔드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나는지를 알려주는 이 심볼을 필요로 하고, 또 이제 이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넣어야 하는 빈 데이터를 채울 때 사용하는 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알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인풋과 이제 워드라는 인풋을 넣었을 때 단어라고 바꿔주게끔
하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이 타겟이랑 맞춰서 이게 나오는지를 또 여기서 학습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인 코드를 구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델이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준비, 첫 번째 단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캐릭터 단위로 먼저 볼 거기 때문에 캐릭터 단위의 원한 인코딩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가지고 한글 단어로 변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A부터 Z까지 영어는 쓸 수 있을 정도 되지만 한글은 매우 많으니까 이 학습 안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딕셔너리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입력 단어와 출력 단어를 한 글자씩 떼어가지고 리스트로 만든 후에 이제 원한 인코딩을 변환하는 일종의 전처리를 하는 또 하나의 이제 함수를 define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코더의 입력값, 그리고 디코더의 입력값, 출력값 이 세 가지를 만들고 이 각각을 원한 인코딩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쭈루룩 되는 함수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 옵션을 설정을 해주고 모델 구성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인코더의 입력, 디코더의 입력, 타겟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이 쉐입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좀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텐서플로우 1에서는 특히 더 이걸 세심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길이가 다양한 단어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제 이거 번역을 할 때 두 글자 단어, 지금은 계속 뭔가 렌이 고정된 상태의 예제를 봤지만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길이가 다양한 단어를 입력을 할 수 있지만 이 배치에 입력될 때는, 즉 이 단계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배치에 입력될 때는 이 글자 수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는 단어 중에 가장 긴 단어를 기준으로 맥스 값을 찾아서 그걸 이제 기준으로 그것에 이제 보다 짧은 단어들은 앞에 무의미한 PPP 하고 그 다음 원래 단어를 넣어주는 식으로 이걸 맞춰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구성을 한 후에 셀을 생성을 하겠죠. 여기서는 인코더 셀, 디코더 셀 다 나눠서 하게 되고, 우리 예제에서는 기본 셀을 베이직 RNN 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셀을 할 때 이제 디코더를 만들 때는 이 초기 상태값을 인코더에서 받아서 해야겠죠. 그리고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인코더, 디코더, 오토 인코더의 개념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출력층 y값 구성하고 손실함수와 최적화함수를 정의한 후에 여기까지 세팅이 맞췄으면 학습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 데이터에 인코드 입력값과 디코드 입력값, 출력값 모두를 다 입력을 해서 여기 안에 넣겠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입력값과 출력값 데이터로 이 영어와 한글 단어를 사용하지만 예측을 할 때는 얘만 주고 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만 넣고 여기에는 일단은 PPP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예측 모델을 실행을 해서 인덱스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인덱스 값을 다시 캐릭터로 반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확인을 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코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텐서플로우 1 버전이죠. 먼저 1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동일하고요. 왜 안 내려가니? 먼저 데이터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영어 단어와 저희가 잠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쓸지를 보면 단어나무 놀이소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글은 쓸 것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타트, 엔드,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여기 이 세 개를 같이 넣어서
정리를 해주고 얘를 가지고 이제 딕셔너리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이가 이제 이후에 쓸 얘의 길이가 이 딕셔너리의 길이가 우리가 이후에 사이즈를 정의할 때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선 원래는 여긴 다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예제에서는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에 쓸 단어는 단어, 우드, 게임, 걸, 키즈, 러브 이렇게 총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영어 단어를 한글 단어로 바꾸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활용을 해서 번역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이제 처리를 해주는 make batch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input, output, 타겟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빈 리스트 안에 다 넣을 건데요. 이 각각의 여기 하나씩 6개를 각 불러와서 먼저 input은 여기 요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에 또 첫 번째 거, 0번째 거를 갖고 와서 얘를 딕셔너리에 넣어서 각각을 이제 인덱스로 갖고 오겠죠. 아웃풋은 이 두 번째 거를 넣는 건데요. 얘 이제 앞에 시작인 것을 알려주는 것을 또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이 심볼 우리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이 심볼을 넣어준 상태로 그렇게 되면 여기 사이즈가 다르겠죠. 그래서 얘를 또 다시 각각 딕셔너리에 넣어서 이 캐릭터 단위를 인덱스화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타겟은 이거 똑같은데 얘 end를 넣는 게 타겟입니다. 그래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인덱스화라고 여기를 각각 인덱스를 했으면 그 인덱스를 받아서 원한 인코딩으로 딕셔너리의 길이만큼 원한 인코딩으로 바꿔서 한 글자마다 원한 인코딩으로 바꿔서 리스트 안에 어펜드해서 넣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sequence 여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 함수에 넣으면 총 이 3개의 리턴 값을 갖도록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긴 동일하게 설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모델 구성은 인코더의 인풋 그리고 디코더의 인풋 마지막 타겟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여기 non 인풋 값, non 인풋 값을 넣고 얘도 non 값으로 넣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얘가 int인 걸 봐서는 앞에 봤을 때 얘만 원한 인코딩을 안 하고 그 인덱스 값 그대로 하게 하였네요. 그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셀을 설정을 하는데 인코더의 셀, 디코더의 셀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이직 아래는 셀을 히든 개수만큼 설정을 하였고 한 개만 설정을 하였네요. 한 개만 설정을 하고 드롭 아웃을 해서 걔로 이제 RNN을 돌리는 인코더 모델이 되겠습니다. 디코더도 똑같은 형태인데 이니셜 스테이트 여기 디코더를 처음 시작할 때 이 RNN 모델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입력 값을 이 인코더에서 돌린 이 스테이트 값을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모델을 최초 값을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여기 디코더 모델에 좀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출력 값은 여기서 이제 아웃풋 여기서 이제 아웃풋들을 받아서 걔를 클래스만큼 넣어주는 이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코스트도 스파스로 소프트맥스의 크로스 엔트로피로 설정을 했고 옵티마이저는 이제 아담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학습을 열어서 인풋, 아웃풋, 타겟 얘를 이제 여기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정의한 이 함수에 넣어서 각각을 이제 쪼개서 이제 우리가 학습에 넣을 자료로 변환을 한 후에
걔를 이제 런을 하는데 옵티마이저 코스트 없고 이 피드 딕에 이제 이걸 각각 다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인코더 인풋을 인풋 배치로, 디코더 인풋을 아웃풋 배치로, 그 다음에 마지막 타겟을 타겟 배치로 넣어서 학습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학습이 쭉 돌아가게 되고, 학습이 이제 완료된 걸 보실 수 있겠죠. 쭉 이제 코스트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단어를 넣었을 때 그 단어를 트랜슬레이트하는 것을 리턴으로 변환하는 이 함수를 선언을 해서 예측 결과를 보다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함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데이터는 워드를 봤는데 그 길이만큼 먼저 P라고 일단 모르니까 P라고 길이만 맞춰서 리스트 안에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인풋, 아웃풋, 타겟 배치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덱스 값만 갖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딕션에서 이게 알그믹스인 값을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예측하는 모델로 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디코디드를 이제 봐야겠죠. 이 리절트에서 첫 번째 리절트 첫 번째 인자로 보여지는 여기를 인덱스 값이 나오겠죠. 걔를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딕셔너리에 넣어서 여기선 인덱스를 넣으면 이 디코더를 통해서 도출된 인덱스를 넣으면 캐릭터 단위로 나와지게 되고, end는 여기 2가 도출된 얘가 이제 end이다. 그래서 이 end 전까지 나오게끔 공백 없이 쭉 붙여서 트랜슬레이트가 된 값이 나오게끔 함수를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드라는 것을 이제 넣었을 때는 이 트랜슬레이트의 워드를 해서 결과가 뭐가 나올지, 그 다음에 좀 오타를 내면 어떻게 나오나 또 한번 넣어서 예측 값을 돌렸고요. 좀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네요. 오타가 나오면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고 잘 나올 경우도 있겠죠. 학습을 열심히 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소챕터 세 번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마지막이 아니죠. 우리의 텐서플로우 이제 버전 2로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돌리기 앞서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잘 정리를 해놓은 여기 이 위키독스에 여기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버전 1로 해놓은 이 부분을 한번 버전 2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좀 더 어려운, 처음에는 이 예제를 과제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한 걸 가지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이 예제로 먼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콜앱으로 할 거고요. 여기서는 데이터를 다른 거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인데요. 프랑스어를 영어로, 제가 기억하기로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유명한 이야기의 프랑스에서 영어 버전입니다. 그래서 걔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과정을 거쳤고요. 얘를 이제 읽어오면은 쭉쭉쭉 이제 몇 개 라인이 있는지 데이터가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는 6만 개만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을 한 10개만 갖고 보면요. 소스가 영어고요. 타겟이 이제 불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어, 워드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죠? 이것도 충분히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다 변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력값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6만 개만 가지고 이거 제가 똑같은 걸 2번 실행을 했네요.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스타트와 엔드가 있다면 여기서는 이 t 값과 n 값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되나? 이렇게 여기 이 타겟 값의 시작과 끝을 이제 없었기 때문에 얘를 넣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보면 여기 이 함수를 설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 시작값과 끝값을 넣어준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줬다. 이 두 번째 타깃값, 여기가 소스값, 타깃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넣어주는 과정을 한 것이 이 두 번째가 됐고, 걔가 잘 넣어졌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넣었고요. 다만 우리는 이걸 넣고 이 인코딩, 원한 인코딩까지 다 했는데 여기는 일단 넣는 거 먼저 했네요. 그 다음에 이걸 한 줄씩, 한 글자씩 읽어서 이 셋을 만듭니다. 보캐블러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 A부터 Z까지 한 다음에 그 한국어까지 다 해서 이 보캐블러리를 하나의 셋으로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더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스의 라인만 불러와서 영어만의 이 소스의 보캐블러리를 만들었고, 타겟의 보캐블러리를 따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사이즈를 보면 78, 104가 되는데, 이걸 한 개씩 더 키워서 넣었네요. 그 다음에 얘를 리스트로 바꾸고 솔티드를 이제 해서 선언을 해주고 걔를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스를 인덱스로 바꾸고 타겟도 인덱스로 바꾸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A는 뭐 0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여기서도 이건 데이터 안에 있는 애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걸 다 쓰지 않아도 우리가 학습할 때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타겟은 우리가 여기 이 심볼을 넣어주는 것도 다 딕셔너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틀을 꼭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뒤에는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에 포함된 캐릭터들이 다 인덱스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풋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 여기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의 라인을 한 문장씩 읽어와서 이 빈 거에 쭉쭉쭉 어펜드를 해서 이 인덱스를 가져가서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딕셔너리에 저장된 인덱스로 변환을 해줘서 넣어줬다라고 보면 되고, 걔를 인코더, 디코더 따로 다 해준 거죠. 왜냐면 인코더랑 디코더랑 딕셔너리를 따로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딕셔너리를 다르게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 숫자의 맥스 값도 달라지겠고요. 여기서는 뭐 영어 단어가 이렇게 좀 더 짧았나 봐요. 이게 좀 더 기네요. 디코더 값이, 타겟 값이 더 길이가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디코더의 타겟 값도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타겟 얘도 라인마다 바꿔주게 되는데, 얘는 0보다 클 때에 대해서만 0일 때는 빈 걸 넣어주고요. 그 다음 클 때마다 이제 어펜드를 해주는 식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쭉쭉쭉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한 이 세 개가 나오게끔 하는 부분을 아직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근데 다만 아직도 지금 인덱스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좀 더 있습니다. 얘가 이제 우리는 좀 쉬운 예제이기 때문에 이 한글 단어랑 영어 단어가 영어는 모두 4글자, 한글은 모두 2글자로 같죠. 하지만 실제 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값에서 가장 캐릭터가 많은 애, 그 다음에 타겟 값에서 가장 큰 애를 기준으로 기준값을 먼저 잡아주고요. 그래서 영어는 24, 타겟은 76이 제일 컸나 봅니다. 그래서 걔를 바탕으로 이 패드 시퀀스라는 케라스 내 함수를 활용을 해서 패딩을 해주는 겁니다. 길이를 쭉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맞춰준 값으로 다시 인풋 타겟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o categorical 얘를 써서 원한 인코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원한 인코딩 해주죠. 아까 얘는 인덱스 값 그대로 썼는데, 우리도 다 원한 인코딩을 해서 하는 예제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인풋의 쉐입을 보면 6만 개로 잘랐죠. 있고,
24개의 딕셔너리 안에 있는 캐릭터가 총 24개였고, 그 다음에 맥스렌이 79였죠? 79가, 여기에 3개가 더 붙네? 뭔가? 이렇게, 인코더의 인풋. 여기가. 네. 인코더의 인풋이, 네,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인풋 값을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으로 전처리가 모두 완료가 되면 이제 모델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풋은 이 보캐블러리 사이즈로 인풋 쉐입을 맞춰주고 걔를 히든 유닛, 이 LSTM 모델을 우리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유닛 개수를 넣어주고 이 스테이트 값을 true로 넣어서 걔를 바탕으로 얘의 이제 이 인코더 LSTM 안에 이 인코더 인풋을 넣어서 인코더 아웃풋과 스테이트 H, 스테이트 C 값을 받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인풋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코더는 타겟 사이즈대로 가겠죠. 그래서 타겟 사이즈로 가고 이 유닛의 개수를 설정을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 디코더 인풋과 이니셜 스테이트를 인코더의 스테이트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설정을 해줘서 디코더 LSTM에 넣어서 이제 아웃풋 값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보캐블러리 사이즈 크기로 마지막 이제 댄스로 층을 쌓아서 최종적인 디코더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만들게 되고, 이 디코더의 아웃풋을 소프트맥스 레이어에 넣어서 변수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인코더 인풋과 디코더 인풋을 넣고 디코더 아웃풋을 이렇게 넣어서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되고, 얘 이제 컴파일은 옵티마이저를 여기로 이제 설정했는데 우리는 아담으로 설정을 하면 되고, 로스는 카테고리컬 플러스 엔트로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핏에는 이 x 값에 인풋 값, 인코더 인풋, 디코더 인풋이 들어가고, y 값에는 이 타겟 값이 들어가서 배치 사이즈 설정해 주시면 되고, 에포크는 일단 이게 제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5번만 돌리고, 이 데이터셋 안에는 이 밸리데이션 스플릿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예제에서는 6개인가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우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 인코더 모델을 이제 인풋을 인코더 인풋, 아웃풋을 인코더 스테이트로 해서 인코더 모델을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전 시점의 상태들을 저장하는 이 텐서들을 HCS로 쭉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초기 상태를 이전 시점의 상태로 사용하고, 얘는 이 뒤에서 이제 디코더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저장을 먼저 해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앞에서 받은 이 값을 다시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넣어서 디코더 아웃풋으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디코더 모델은 인풋을 이제 디코더 인풋을 이 스테이지 인풋을 넣고, 아웃풋을 디코더 아웃풋으로 여기를 더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이 인덱스를 다시 캐릭터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를 뒤집어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앞에 정의해준 이 캐릭터를 인덱스로 바꿔주는 거를 다시 뒤집어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떤 입력값을 넣었을 때 디코디드 된 센텐스를 리턴을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풋을 받아서 이 모델의 예측으로 예측을 돌리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스테이트 밸류를 저장을 하게 되고 이 센텐스의 스타트를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원하수로 설정을 해주고 이걸 컨디션을 봐가면서 얘가 엔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 스타 컨디션을 처음엔 디폴트로 false로 설정을 한 후에 그리고 이 번역된 문장도 일단 빈 스트링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게 true가 될 때까지, 이 컨디션이 true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는 거고, 이게 언제 true가 되냐면 이 끝이 나오는 시점, end가 마지막 캐릭터로 뱉는 그 순간까지 여기 이 디코디드 센텐스를 계속 추가해서 이 캐릭터를 여기를 하나하나 채우는 식으로 반복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디코더 모델에 넣어서 예측을 하고 이 타겟 시퀀스에 스테이트 밸류를 넣어서 이 값이 나오고 걔를 다시 예측한 결과를 문자로 반환을 해줘서 빈 이 스트링에 이 예측된 값을 넣어서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 예측된 값이 마지막이냐? 그러면은 마지막이거나 혹은 최대 길이를 먼저 설정해서 그 최대 길이를 넘어가면 이제 이 스탑 false였던 스탑 컨디션을 true로 바꿔서 이제 종료를 하게 돼서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의 예측 결과를 다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계속 하게 되면 현재 시점의 예측 결과를 다음 시점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을 해줘서 현재 시점의 상태를 다음 시점의 상태로 계속 이 값들을 활용하게끔 그 다음에 또 돌고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문장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한번 입력을 넣어서 예측 문장 입력 하이를 넣으면 셀루가 나오는지 정답이 이건데 블루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문장을 샘플로 넣어가지고 그게 입력으로 넣고 정답 문장을 넣고 그 다음 번역기가 나온 문장까지 나오게끔 하는 프린트를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이 인풋 시퀀스를 정의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매뉴얼리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 것에 넣고 걔를 다시 우리 앞에 지금 방금 정의한 이 함수에 넣어서 도출된 걔로 여기 예측값이겠죠. 그래서 여기 예측값 있는 데다 넣고 정답은 타겟에서 불러와서 이 인덱스로 불러와서 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시작 끝은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길이 여기 인덱스 값을 조정을 하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까지 보았죠. 우리 지금 넣는 이 데이터 형태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 예제 코드를 공유해 드릴 테니 이걸 보고 과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챕터 10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우 간단한 예제로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모델들을 구현을 한다면 훨씬 더 이 앞부분, 특히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이 부분을 정의를 하는데 훨씬 더 아마 고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모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예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길 바라며 이번 챕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